네, 2022년 6월 21일 이정훈입니다. 내일이죠. 22일 국힘당에서 이준석 당대표 징계 문제를 논의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준석 징계와 더불어민주당의 최광욱 의원 징계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핵심 요지는 이겁니다. 자해하고 치료를 구분 못하면 골로 간다 이겁니다. 자해하고 치료를 구분하자 이겁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가 계속해서 국힘당에 필요한 거는 김이 박홍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인, 이준석, 박근혜, 홍준표, 안철수 이 5명의 협조를 받아내면 윤석열이 당선될 수 있다 였습니다. 결론은 뭐냐? 김종인 씨는 그 비상위원장인가 하다가 선거 전에 나가긴 했지만 여전히 친국힘당 인물로 있고요. 이준석 씨는 여러 가지 시끄러웠지만 당대표를 유지했고, 홍준표 의원은 마지막까지 윤석열과 경쟁하다가 졌지만 탈당하지 않고 지지 유세를 했고, 지금은 국힘당 소속으로 대구시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안철수였는데 대선 직전에 극적인 단일화가 되면서 지금은 또 인수위의 위원장까지 하면서 기사회생했죠. 사실은 다음 총선쯤에서는 안철수는 잊혀진 정치인이 될 수 있었는데 안 할 듯 하다가 단일화를 해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국힘당에서 유력한 실세가 됐습니다. 김이박홍안을 유지했기 때문에 유지한 결과가 뭐냐? 0.73%포인트 극적인 신승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다 조금 더 보탠다면은 제 생각으로는 김건희 씨가 3월 9일 선거 한 일주일 전쯤에 나왔으면 한 1%포인트 더 이기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해보는데 또 반대도 있었으니까 반대자들이 어차피 반대하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아슬아슬하게 김이박홍안 어차피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의 편이니까 논외로 한다면 그 체제를 지키는 게 이 김이박홍안 체제를 지키는 게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꼭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옹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뭐 이것저것 하고는 있는데 아직 지지율이 안 올라갑니다. 저는 이제 제 친구들이 대부분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뭐 거의가 은퇴했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중에는 이제 여유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은 뭐 덜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세상은 좀 관조적으로 보는 나이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나는 지난 선거에서 이재명을 찍었는가? 이재명 좋아서 찍은 사람들은 지역색이 강하거나 지역색이 강한 분들도 그래요. 젊은 사람 팬덤을 제외하면은 이 국힘당에 대한 불만, 가진 자들에 대한 불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엘리트 중심으로 측근들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건 엘리트주의에 대한 불만입니다. 윤석열과 국민당에 훨씬 더 많은 엘리트가 모여있다는 건 다 압니다. 그들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엘리트들이 보이는 교만함, 사람 무시 그런 게 싫어서 견제를 하라고 이재명을 찍어주는 겁니다. 이 현상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거듭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호남 세력도 그렇고 이 사람들도 누가 더 나은 인물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그 유능한 사람을 찍어주면 호남을 더 차별하고 무시할까봐 일부러 2등을 뽑아줘서 2등이 덜어 당선되는 것이 뭐 김대중일 수도 있고 노무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문재인이었던 거죠. 1등을 뽑아줬다가 1등이 가장 급전지력과 추락해서 가장 크게 비난을 샀던 사건이 박근혜 탄핵이었죠. 이겁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김이박홍안한 체제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가세현이 거듭해서 이준석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일 국힘당에서 윤리위를 열어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뭐라 그랬냐? 오늘 가세현의 김세희 대표가
제법 하나 받은 게 있다. 유성관광 호텔에 이준석이 들어가는 CCTV,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따라가는 것이 있다. 이런 CCTV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냄새를 풍기면서 내일 22일 저녁 7시 국힘당 당사 앞에서 생방송을 하겠다. 그때 이제 이 CCTV를 공개하겠다는 건지 뭔지 이런 식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가세현은 아시겠지만 2013년 이준석 씨가 박근혜 키즈로서 국힘당의 전신에 들어왔을 때 한 기업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죠. 그리고 이준석 씨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7억 원 투자 약속을 해준 적이 있다라면서 약정성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세현의 김세희 씨랑 같이 움직이던 강용석 씨는 국힘당 소속으로 강기도지사에 출마해보겠다라고 했지만 경선 기회를 주지 않았죠. 결국은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김은혜 국힘당 후보와 경쟁한 끝에 둘 다 낙선을 했습니다. 그때 강용석 씨가 김은혜 씨와 단일화를 했다면 김동연 민주당 후보는 경기지사가 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 가세현과 이준석은 서로 치고받으면서 치열한 원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가세현의 공세에 대해서 오늘 이준석 씨는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서 그런 거 있으면 다 공개해라. 그 호텔에서 내가 숙박했다는 건 다 알려진 이야기고 나도 이야기했는데 그게 무슨 의혹과 상관이 있는지, 쉽게 말하면 내 뒤를 따라 도는 여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있었다면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인지 설명을 해라. 이걸 이제 법률 용어로 성명이라 그러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참 대북 취재를 할 때 어지간히 정보를 구하다 보면은 특정 지역에서 우리 국정원 IO하고 북한의 IO가 만나는 거를 사진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는 둘이 내통하고 썼는데 나중에 국정원 모 간부가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정훈 기자 탁월하다. 근데 당신이 본 거는 비디오지 우리 IO하고 북한 IO가 만나는 것만 봤지 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오디오는 안 들었지. 오디오를 안 듣고 비디오만 쓴 거는 당신의 소설이요. 오디오를 들으면 내통이 아니라 싸웠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를 포섭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많이 깨달았다 그랬죠. 자, 이 비디오가 있다는 건데 이 비디오가 오디오랑 연결되지 않고 정우사원과 연결되지 않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네. 지금 이준석을 향한 가세현의 공격은 치열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힘당에서 보게 되면 그 전에 2020년에 있었던 국힘당이 참패를 하는 총선 부정선거다. 이번 대선도 부정선거다 하면서 계속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강경 세력이 있습니다. 또 그와 비슷한 게 태극기 강경 세력이 있습니다. 오로지 박근혜를 외치면서 오로지 박근혜만을 외치면서 윤석열 후보가 추대된 다음에도 계속 반대했던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세력들을 어떻게 봅니까? 저는 민주당의 철호매라고 봅니다. 철호매와 비교해서 봅니다. 이 강경파들이 선명하죠. 옳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 옳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비디오 하나만 보고 오디오나 전후사정을 연결하지 않고 한쪽만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오열일지도 모릅니다. 자, 민주당이 먼저 윤리를 열었죠. 윤리심판원을 열어서 6월 20날 최광욱 의원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중징계 결정했습니다. 이 최광욱 의원은 참 군 법무관 할 때도 참 웃기는 수사를 많이 했고요. 그것 때문에 남재준 당시 총장하고도 각이 쓰고 뭐가 이렇게 자기는 옳은지 모르겠어요. 철호매의 핵심 멤버고. 이 사람이 이제 중징계를 내리자 박지원 씨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하다가 나갔죠. 지금 모든 언론은 짤짤이 발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짤짤이 발언, 짤짤이가 아니라 디귿디귿 이걸로 다 알고 있지만 차마 그건 못 씁니다. 다른 사건이 일어나면 툭툭 치면서
대한민국 언론이 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봐주는 건지 이 짤짤이란 단어가 너무 좀 심각해서 이 짤짤이라고 표현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짤짤이는 저희도 압니다. 고등학교 때 이렇게 으찐이쌈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그걸 짤짤이라 그랬죠. 누구는 뭐 고등학교 때 건들건들 안 놀아봤습니까? 대학교 와서는 이 정도는 안 하죠. 그때부터는 뭐 포카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볼링을 하거나 가는 건데 참 유치한 얘기를 했죠. 고등학교 시절이랑 하던 얘기를. 박지원 씨가 뭐라 그랬냐? 최 의원의 거짓 발언, 은폐 시도 2차 가해 행위를 종합해 볼 때 6개월은 무거운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거짓과 위선, 폭력과 증오로 당을 위기에 빠뜨리는 강성 팬덤 대신 국민 곁으로 조금 더 다가선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 여긴다. 자, 민주당의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이었냐? 바로 아까 제가 하나만 보고 덤비는 국힘당에 있는 그 4.15 총선 부정선거다. 지난 대선 부정선거다. 그 다음에 강경태극기 세력들이 민주당에서는 바로 철험해죠. 최강욱 씨가 몸담고 있는 그 철험해다는 얘기를 박지원 씨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원사이드 하니까 이건 뭐예요? 물으면 이리 삐뚤 저리 삐뚤 막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모순에 처하게 되죠. 그리고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당시 회의에 참석하고도 진실을 감추고 그 짤짤인지 디귿디귿 발언인지 있었다는 그 회의에 참석하고도 입을 닫고 있고 최 의원의 발언을 숨기려고 보좌관 입단속을 시킨 의원들에 대한 처벌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랬습니다. 맞죠? 이 사건은 최 의원 개인뿐만 아니라 은폐하기로 공모한 회의 참석 의원 모두의 집단적 잘못이다. 자, 과거에 아주 유명한 사건, 대한민국 민주화를 가져왔던 서울대학교 박청철 고문치사 사건. 그때 고문치사 사건은 경찰청, 그때는 치안본부지, 대공분실에 데려가서 욕조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었다 뺐다 하다가 결국은 숨졌죠. 그 다음에 그거를 감추자 했던 게 누굽니까? 그때 이름이 기억이 박초원 씨 같은데 그 사람들이 직접 고문을 한 건 아니죠. 근데 그거 싶구나 해서 이거를 덮자라는 쪽으로 같은 세력들. 그때 다 처벌됐죠. 수지킴 사건이 저를 유명하게 만든 기사인데 수지킴 사건을 꾸민 건 누굽니까? 그 사람은 처벌 안 받았어요. 그 사건을 조작하도록 한 사람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해외 담당 공작 국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은 처벌 전혀 안 받고 싹 빠져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사나이 닿게 책임지겠다고 한 건 장세동 안기부장이었고, 그 다음에 그 윤태식이라는 사람을 싱가포르에서 이제 데리고 왔을 때 대공 수사국 사람들이 딱 수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가죠. 이 자식이 이거 사기쳤구나, 거짓말이구나, 바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대공 수사국에서는 이걸 덮었어요. 바로 윤태식을 잡아넣었으면 되는데 근데 그 대공 수사국 사람들은 처벌을 다 받았죠. 그래서 내가 참 이거 잘못됐다. 대공수학 사람들한테 미안해요. 그분들은 부담을 안 안았고 반대로 해외공작국 사람들은 살아났죠. 이 공모한 사람들 집단적 잘못을 물었어야 되는데 안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덤 정치의 기대에 민생을 외면하고 검수완박을 강하게 당 지지율이 10%나 떨어졌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박지원 씨가 똑똑해요. 객관적으로 봅니다. 아까 말한 처럼 강경파에 끌려가면은 조직은 망합니다. 그건 뼈 있는 얘기하죠. 한동훈 씨를 청문회에 앉혀놓고 그래 이모 교수라고 했던 게 누굽니까? 아이고, 그리고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데는 당위성을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망신만 당했던, 그리고 민영배 의원은 탈당을 하는 꼼수로 이걸 다 지적하면서 철험회를 해체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고민정 아나운서 출신 국회의원이었죠. YTN 라디오 뉴스킴 박지훈이다에 출연해서 최강욱을 또 옹호합니다. 과도하게 언론에서 사안을 묶어가는 것 같다. 정치적 해석이 되고 있다. 근데 조민정 씨 참 아나운서 참 미안한 말이지만 아나운서들이 읽는 거, 저도 뭐 패널 생활을 오래 해봤고 그 전에도 방송도 오래 해봤고 저는 되게 컨텐츠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뭐 말할 자신이 있으니까 컨텐츠 대충 갖고 가서 하는데 되게 이렇게 진행자들은 아주 유능한 사람 아니면 이렇게 받아서 하죠.
전달자일 뿐이지 본인 생각은 많이 포함 안 시키죠. 그래서 어떤 걸 넣어주냐에 따라 어떻게 볼까요? 무당을 가리켜서 영매라고 하는데 그 무당이 파워풀한 거는 영에 실렸을 때죠. 안 실리면은 이분들 뭘 판단 잘 못합니다. 참고로 제가 무속인들을 많이 안다 그러는데 무속인 중에는 저한테 인생 상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니네 신한테 물어봐 그러는데 우리 신은 그건 안 가르쳐 준다고. 세상 법을 모르는 거죠. 이준석 씨에 대해서 맹공격하는 게 배현진 아나운서 출신의 국힘당 의원이죠. 이 배현진 씨는 계속 지금 뭐 지난번 충돌도 있었지만은 이준석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설득력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내용이 없죠. 그건 아까 고민정 씨가 하는 것도 비슷해요. 본인들이 그 방송국에 가보면 기자들하고 아나운서가 티격태격 싸우는데 기자들이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 자기들은 팩트를 잡아오거든. 전달하는 사람은 아나운서가 나와서 전달하니까 국민적한테는 유명해지지만 팩트는 기자들이 갖고 오는데 내가 안 주면 쟤네들은 허수아비다는 걸 알고 있죠. 지금 배현진 씨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누구야? 고 의원 얘기를 보게 되면 팩트가 별로 없어요. 그냥 들은 걸 가지고 주장할 뿐이지 하다못해 가세연은 어떤 형식이든 간에 잘못됐던 모든 팩트를 갖고 떠들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이 안 보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게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국힘당도 윤리위를 여나요? 결국 여기서 내일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는데 핵심 인물은 이양희 성대 철학과 교수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미국 조지타운 대학 불문학 전공하고 미주리 대학에서 특수교육학해서 성대에서 아동청소년학과 교수를 하는군요. 네, 철학과가 아니고 아동청소년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소속 이철승 씨의 딸입니다. 소속 이철승 씨는 호남분이죠. 전북분이고 김대중과 대척점에 섰지만 패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중도 노선을 걸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에 은퇴한다면 대한민국 보수의 아이콘처럼 쭉 지내오면서 상당히 바르게 봤던 분이죠. 고대 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이 이양희 씨하고 이준석 씨는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다 외부 인사로 영입된 그런 같이 임명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결국 윤리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나와야 되는데 이분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만장일치가 안 되면 표결도 한다네요. 그래서 어쨌든 9명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이 출석해서 과반 이상이 징계하면 찬성으로 징계안이 결정되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준석 씨를 지금 내치기 위해서 뭐 정진석 의원 또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을 국힘당에서 띄어내는 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을 띄어내는 순간에 국힘당은 손해입니다. 김이, 박홍, 안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안철수가 떨어져 나가고 홍준표가 떨어져 나가고 이준석이 떨어져 나가면 윤석열은 정부는 와해될 수 있습니다. 와해 안 되려면 독재로 가게 되고 독재로 가게 되면 큰 사단이 터집니다. 품어야 됩니다. 이준석이라는 친구가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험이 있고 숨기는 게 있는데 그 친구가 끌고 다니는 세력이 있습니다. 젊은 세력, 하버드 출신. 나이 드신 분들이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지, 얄밉지. 그러나 리더라는 건 끌고 가는, 같이 가는 겁니다. 이준석을 잘라내는 순간에 국힘당은 바보짓입니다. 이거는 국힘당이 4.15 총선 부정선거다, 지난 대선 부정선거다, 강경 태극기, 여기에 끌려가는 꼴입니다. 민주당으로 얘기하면 철험회에 끌려가는 꼴입니다. 이재명한테 끌려가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을 잘라내는 거는 국힘당에서는 자해행위다. 그 다음에 박지원 씨가 최강욱 의원 징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이건 치료다. 자해와 치료를 구별하라. 네. 이제 여기서 윤리에서 징계 먹는다고 해서 이준석 씨는 사회적으로 처벌받느냐. 이준석 씨는요. 지금 어떠한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바도 없고 어떠한 수사기관도 이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었다라는 이야기만 가세연이 던진 것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수사한 게 없어요. 최강욱은 다릅니다. 최강욱은 지금 그 조국 사건 때 조국 아들인가 딸인가에 대해서 뭐 인턴 허위 증명 해준 것 때문에 2심에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5월 언제지? 5월 며칠 날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은 그런 국회의원직 상실되고 정치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수사가 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수사가 되고 있는 사람을 계속 옹호하는 이 처럼에는 정치할 줄 모르고 좀 제가 보기에는 수가 낮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대단히 똑똑한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헛똑똑이 바보들입니다. 이건 버리는 카드입니다. 이 친구는 늘 그렇게 강경으로 해서 팬덤을 끌고 가는지 모르지만 그 팬덤은 점점 소수가 된다는 걸 놓치고 있습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거 많이 때렸네. 초범이니까 집행유예죠. 징역 8월형을 때렸네요. 무조건 국회법과 선거법에 의해서 의원직 상실입니다. 대법원 확정되면. 물론 또 본인이 또 뭐 어쩌고 해서 또 확정되면 끝이죠. 뭐. 이런 사람입니다. 자, 이 최 의원을 민주당에서 떼어내라 라고 하는 박지원 씨의 얘기는 치료를 얘기하는 거고, 이준석 씨를 자르자라고 하는 거는 국힘당에서는 자유행위입니다. 지금 고의원하고 배의원 아나운서 출신 둘이 얘기하는 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두 미인이 얘기하니까 자세히 듣고 있는데, 그거는 본인들은 팩트를 꽉 쥐고 하지 못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요걸 잘 판단하시면, 이 관점에서 보시면, 자, 이준석을 징계했을 때 국힘당이 어떻게 되느냐,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민주당은 최강을 떼어내니까 앞으로 철험해나 이재명이 어떤 입장이 될 건지 예측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정치를 보시면은 조금 더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